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본 경험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내 인생에서 끊어야 할 사람을 알려주는 말 한마디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을 나누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가곤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끝내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말을 저렇게 하지? 너무 상처를 주네. 더 이상 이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린 순간을 다뤄보려 해요.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얼마나 큰 아픔을 줄 수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이 말이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어서 더 이상 이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가끔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그런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더 무겁게 다가오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이 더 크게 다가가고 그로 인해 실망감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항상 배려하는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실수로라도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관계가 끝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말 한마디.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이에요. 사실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는지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 말이 의도된 상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말실수였는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그 말을 듣고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 이후의 감정 변화를 어떻게 겪었는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제 꿈을 쫓기 위해 결단을 내리게 만든 한 사람의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자주 어울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속내를 털어놓고 어려운 시기에도 의지했던 친구였죠. 그 친구는 항상 밝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타입이었고, 반면 저는 좀 더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친구에게서 많은 걸 배우고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곤 했죠.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사업을 시작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고 저도 그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 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일은 꾸준히 해왔고 회사에서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건 은퇴 후에 제 손으로 소형 원목 가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고 주말마다 원목을 다루며 가구를 만들고 다듬는 일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죠. 은퇴 후에는 작은 가구 공방을 열어
취미로 했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작은 가게를 차리고 내가 만든 가구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제 꿈이었죠. 친구들한테 가끔 이야기했어요. 나 은퇴 후에 그거 할 거야. 원목 가구 만드는 일. 그게 제 소중한 꿈이었고,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저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업을 키워가며 바쁘게 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정훈아, 요즘 나는 해외에도 진출했어. 일이 정말 잘 풀리고 매일매일이 바쁘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샘이 난다기보다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너의 성공을 듣는 게 정말 기뻐. 나는 늘 네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믿었어. 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저도 그런 자랑스러운 친구를 두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그에게 제 꿈을 이야기했죠. 은퇴 후에 원목 가구 공방을 하고 싶어. 지금은 주말마다 취미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저는 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잠시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훈아, 그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야? 그냥 은퇴하고 집에서 쉬면서 취미로나 즐겨라. 뭐, 가구 만드는 거 정도는 취미로나 하는 거지. 네가 말하는 그 공방, 원목 가구 만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말의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항상 생각해왔던 작은 꿈, 그걸 지켜보려고 했던 마음이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것 같았어요. 그 친구가 제 꿈을 이렇게 깔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훈아,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아. 내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치열한지 너는 모를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사업에서 성공했지만 그만큼 피 말리는 싸움을 해왔거든. 너는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회사 생활만 해봤잖아. 세상 돌아가는 진짜 냉정한 현실을 제대로 겪어본 적 없지. 원목 가구 같은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어? 그런 거 하다가 실패하는 건 뻔하다고. 그냥 은퇴 후에 편히 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만 즐기면서 사는 게 더 나을 거야. 너는 크든 작든 비즈니스를 할 능력은 없다고 생각해. 사실 그 친구가 말한 걸 바로 반박할 수 없었죠. 그가 큰 사업을 일으킨 건 사실이고 그만큼 그 친구에게는 자부심이 있겠죠. 하지만 제 꿈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랜 기간 우정을 나누던 친구에게 그토록 꿈을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 꿈이 그렇게 시시한 일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 다 부질없는 것일까? 그의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내 꿈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그 말을 잊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꿈을 이루고 싶었고 그게 그렇게 어리석고 사소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내 꿈을 그렇게까지 부정하고 내 가능성을 평가절하 하는데 그가 한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나에 대한 판단이었음을 느꼈거든요. 그 순간 우리가 오랫동안 나누었던 우정이 이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내 꿈을 포기한다면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연락을 해왔어요. 예전처럼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전화였죠. 저는 그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생각을 그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지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여유롭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 공방 생각은 이제 접었지. 그런 작은 일에 시간과 돈을 쓰는 건 결국 아무 의미 없을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게 잘 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될 일은 절대 아니거든. 저는 말했습니다. 네가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다는 건 인정해. 네가 어떻게 나를 비판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아니야. 그 말이 너무나도 나의 꿈과 목표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야. 너의 그 말은 내 마음을 흔들리게 했지만 결국 내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내가 원하는 일은 그저 취미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진짜 행복을 찾고 싶어. 그게 바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거거든. 네가 보기엔 그것이 작고 시시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 꿈에 대해 설명했는데도 네가 계속 그렇게 폄하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는 게 의미 없지 않겠냐. 친구는 말을 잊었고 요즘 그 친구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방을 열기 위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씩 구비하고 있죠. 주말마다 취미로 하던 일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관련 공부도 하고 필요한 기술을 더 배우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에 옮기면서 점차 그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꿈이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정훈 씨. 꿈을 향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주말마다 취미로 하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 그리고 점차 그 꿈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과정이 정말 멋지네요. 그 결단과 행동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끔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는 말들을 듣게 되지 않나요? 그 말들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마음을 휘둘러 놓을 때가 있죠.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나 꿈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말이 마음속에 깊게 박히면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죠. 어쩌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다양한 감정이 얽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심지어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었나?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죠. 또 그 질문을 던지다 보면 결국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 만큼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하나?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온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말이 내 꿈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 말 한마디로 관계를 끊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상처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상처받고 피폐해지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해요. 그 관계가 나를 지지하고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관계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지만, 그런 말로 나를 부정하고 내가 가진 가능성마저 닫아버리는 관계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그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 꿈을 폄하한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큼 더 큰 상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결정을 내린 후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후회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그 이후에 더 강해졌는지에 대해 우리는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었을 때 그 상처가 깊고 아플수록 그 아픔을 치유하고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상처도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더 단단해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관계를 끊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결정이 결국 여러분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상처를 주는 관계는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 내 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말들이 있어도 그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세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된답니다. 언제나 정성 가득한 이야기로 늘 함께 할게요.